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손학규 전 대표가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합류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공장은 오는 금요일 손학규 전 대표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가 있자 안희정 도지사가 충남도지사가 손학규 선배님 은퇴하세요라는 글을 올려서 정치권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은 저희 방송에서도 그러셨지만 이게 평소 좀 느린 템포로 성장판이 늦게 열린다고 하셨던가요? 성장판이 네. 늦게 열려가는 분인데 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바로 대놓고 은퇴하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위기는 무원칙한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모든 정치가.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은 둘째치고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동지가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고 만든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동지가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수시로 바뀝니까? 네. 해마다. 정말 이건, 총수님 무슨이, 저도 근데 정말로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당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정당이 이런 식으로 평생 동지는 둘째치고 대선과 선거 때마다 이렇게 분열하고 이합 집산을 하면 이런 정당과 정치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무원칙한 정치들을 계속 반복하셔서 선배님들 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후배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10여 명,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그런 의사가 진짜로 있는지. 근데 여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이런데 이런 대목을 보시고 짚으신 거죠? 정당 정치 훼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님만 하더라도 2007년도 3월 달에 한나라당을 하시다가 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한나라당 경선에서 3분의 대선 후보들 중에 3등을 하셨는데 네. 경선을 한참 시작하려고 했을 쯤에 탈당을 해버리셨어요. 경선까지 구도로 이끄시다가. 네. 저는 그때도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저와 경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누구라도 한 명 탈당을 해서 정당 간의 경쟁에서 저쪽 상대 진영이 분열되는 거니까 제가 정당의 이익으로 보면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남의 당이든 우리 당이든 경선 앞에서 함께 경선을 하자고 하다가 불리하니까 탈당하는 건 이건 정당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손학규 대표님만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정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것은 1990년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3당 야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크게 휘저어졌죠. 그때부터는 정당을 이곳저곳 이합 집산하는 이 철새 정치를 그전에는 부끄러워라도 했는데 그 뒤부터는 다 구국의 결단이 돼버립니다. 구국의 결단. 김영삼 대통령이 그 뒤에 무슨 업적을 남겼더라도 저는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제도를 한다면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버린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원칙주의자라. 그 뒤에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무원칙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나라를 운영하는 정책과 노선은 저는 둘째치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나라를 만들었으니 저로서는 정말로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 대목은 저희가 전 대표 곧 금요일 나오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여쭤보기로 하겠는데 아무래도 성장판 열리고 계신 것 같아요, 도지사님. 오늘 저요? 그건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그건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제 관찰자로서 보기에 성장판 열리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그런데 이제 도지사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현재는 무소속이죠. 네. 소위 만덕산 하산 이후에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인 이찬열 의원 측근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걸 두고 이제 친노, 친문, 패거리 정치 그만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손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 발언을 친노, 친문, 패거리 정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네. 왜 뜬금없는 얘기죠? 제가 정당 정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라를 우리가 한번 이끌어보자고 동지를 맺고 당을 같이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요. 그 선거 때마다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무원칙한 정치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물론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 그만한 인원이 탈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여 명의 의원들 혹은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의 탈당도 그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십니까? 예, 그건 각각의 의원님들이 손학규 만약에 거기서 거론되는 의원님들이 저는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왜 10여 명이라고 했는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각각의 의원님들이 손학규 의원님과 어떤 의리와 개인적 관계 때문에 그런 혹시 결론을 내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개인적 의리 문제와 공인으로서의 정당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분, 손학규 전 대표 포함하여 그런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합류하겠다는 게 이제 결국 국민의당입니다. 근데 지사님은 이제 국민의당은 연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딱 한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지난 9년에 대해서 심판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의 연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당으로서 무원칙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과 연대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사님 손학규 은퇴 발언에 대해서 충남 도정을 챙겨야 하는 지사가 허구한 날 표현을 그대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허구한 날 여의도 정치판과 대선 선거판을 기웃거리며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이 행보 이것을 일삼는 것은 가히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약간 문어체이긴 한데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문장 자체가 품이 없는 문장이에요. 성장판이 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저는 이미 민주당의 젊은 도전자로서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남 도지사로서 지역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미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이미 참여했고 그리고 충남도정도 이미 그분들이 함께 뽑아줬던 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전 최고위원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도정도 이제 1위라고 자랑하시지 이 타이밍에 어쨌든 품이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또 이제 반박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합류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거론됐었지만 제3지대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여라 이런 캐치프레이즈인 제3지대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이 3지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출연 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에서 좀 대통령의 이 선거의 정치 투쟁에 조금 더 권력 투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당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정당인으로서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 개헌 문제도 부정적이셨는데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헌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네, 개헌 자체는 찬성이라고 하셨죠. 지방자치 분권을 향한 개헌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대선 도전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목표로 제가 내세웠던 시대 교체를 실행할 중요한 수단 하나가 개헌입니다. 네네네. 그것은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중앙 집중화된 나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예, 그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개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개헌도 네. 개헌도 우리가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선거 몇 개월 남아놓고 지금 개헌을 가지고서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하는 것이 도대체 개헌을 하시겠다는 분들인지 대통령 선거에 관심 있다는 것인지 저는 분명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에 관심 있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당장 치르는데 판을 흔들고자 하는 행동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네. 이제 제3지대가 손학규 혹은 민주당 출신 국민의당 이렇게만 모이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에 개혁보수신당이 연대를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이 세력과 연대에 대해서는 제3지대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을 깨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이 뭐 호박에 줄구면 수박되냐고 뭐 이런 논평들을 내시던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논평입니다. 이 보수 정당도 서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수구 친일 독재 미화 이런 현재의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하겠다고 탄핵에 동참하고 지금 현재 활동을 시작한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잘하라고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실 줄 알았어요.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새누리당의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뭔가 합종 연행을 하고 당을 만들자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당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광주에 가서 시민 여러분들께 그렇게 호소드렸습니다. 광주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이다. 그것을 따로 떼어서 호남의 지역 정치에 가두려고 하는 현재 국민의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정말 김대중 정신을 배반하고 있는 짓이다. 당연히 김대중 정신과 광주 5월 항쟁의 정신을 호남에 가두지 말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 민주당의 역사에 함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김대중 정신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까지 이게 함께 모여서 뭔가 당을 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분들의 정치가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대선 앞두고 나서 그냥 이겨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사님 저희가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짧게 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여쭤볼 게 많으니까. 느리면 안 됩니까? 네? 좀 더 느리면 안 됩니까? 지사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대기 중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자, 짧게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제 호남계라고 불릴 세력에게 패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자면요. 아, 지금 미국 가셨습니까? 다른 분들의 일정도 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께서 2012년도에 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냈을 때 한 일주일 만에 60만 부가 팔렸습니다. 네네. 그때쯤 제가 안철수 대표를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저 국민들께 제가 뭔가 제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그 뜻은 영 실현이 어려워져 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정치를 희망했던 국민들이 보내준 그 사랑,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심. 누가 밉다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 미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정치가 안 됩니다. 네, 문제는 밉다고죠. 여기서 누구는. 예. 네. 알겠고요. 자, 그러면 아직 두 분의 중요한 인물이 남았기 때문에 한 분당 하나씩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아, 이게 좀 시간이 제가 안배를 잘못했네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정치 이전에 도리의 문제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2년 후에 잠깐 왔다가 자기가 온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 이전에 도리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도리 말고 반기문 총장의 대선 후보에 자기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정책과 노선으로 서로 비판하고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원칙과 상식에도 다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처신하면 신이 없는 분입니다. 한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신의도 못 지키는데 5천만 국민과 어떻게 신의를 지킵니까? 그건 알겠고요. 예. 그거 외에 또 또한 예.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가 그건 반기문 총장님의 개인의 도전이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총력을 다해서 그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얻은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노무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었다면 그렇게 응원해 준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단된 국가 내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좀 해소하기 그렇죠.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 남북 분단과 아시아 지역의 긴장에 대해서 뭔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기문 총장 역시 상식과 원칙으로 볼 때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그분이 하려고 하는 정책적 비전과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 철학이 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고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하실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급하게 현안들을 훑으려고 하는 타이밍이니까요. 저기 외부에서만 당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내부에서도 이제 비대위원장인 김정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제 반기문 총장을 계속 거론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사실상 해당 행위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 있는 원로 선배들이나 우리 사회 대선배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정치적 소신과 평소의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당 정치의 원칙, 함께 우리가 동지로서 한 당을 하고 있다는 원칙, 그리고 그런 동지로서 약속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서 서로 언행을 좀 조심해달라.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될 동지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자당의 소속 후보들이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고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본인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글쎄요, 그런 말씀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니 반기문 총장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당의 외연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겠지.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 도지사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